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달 한 달 동안에 닭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닭띠생들은 보편적으로 정보 수집 능력과 앞을 내다보는 예질이 있다, 이런 평을 듣기도 하고, 어리가 있고 명석해가지고 사례심이 깊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친화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2020년 12월달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12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육해살입니다. 이 육해살은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많은 시기라 가지고 자기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기는 다소 힘들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신보다 다소 윗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그런 시기라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육해살 운에는 보편적으로 자신의 주장보다는 겸손을 미덕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육해살 운에는 만성질환 같은 이런 지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주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이 없으니까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운세로 바꿀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2020년 12월달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4세 64세 되시는 분들, 정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절지에 속하네요.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기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것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직장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쉽고, 직장 문제로 힘들거나 공경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다소 좀 힘든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16세 76세 되시는 분들, 을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병진대 천을기인이 함께 하네요. 이 천을기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길신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천을기인이 운세에서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인덕이 많아 가지고 어려움이 생겨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을 해결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뜻밖의 행운이 생겨가지고 크게 성취감도 맛볼 수 있는 기운이 이 천을기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12운성으로 병지네요.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이 다소 좀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조금씩 약해짐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다소간의 침체기도 좀 깊어질 수 있고 조금씩 어려움도 따르는 그런 시기니까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그런 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심취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로 인한 걱정거리도 생기기 쉽고, 문서 취득이나 자격증 취득에서 조금씩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까 문서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다음 달 정도로 미루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28세 88세 되시는 분들, 계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자, 천간이 합이 오고 근록지에 속하네요. 이 천간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개수하고 무토가 이렇게 무게 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이 합이 오는 이런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 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간이나 이성관계에서는 상당히 돈독하고
끌림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12운선은 걸록지죠. 이 걸록지에서는 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완숙한 그런 단계라 가지고 사업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상당히 안정되고 재물적으로도 상당히 풍족해지는 그런 시기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크고 작은 좋은 일들도 생기기 쉽지만은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부부관계나 이성관계에서는 이 걸록지에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약간 경솔히 취급해가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으니까 인간관계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견이 걸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가 사회적으로 좀 돋보이는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형제 자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세다 정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40세 110세 되시는 분들, 신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에서는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운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도움도 크고 인덕이 많은 시기라 가지고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취업이 성사될 수도 있겠고, 회사에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전이나 아니면 사업의 확장 같은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생지에서는 지살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다소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나 직업이 적성에 맞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식상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의식주 걱정이 별로 없고 집안에 발전적인 일이 많은 그런 시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2세 되시는 분들 기운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닭에 해당하십니다. 자, 천을기인이 함께 하는데 12운성으로는 절지네요. 이 천을기인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최고의 길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기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것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천을기인이 함께 하니까 정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는 주변에 누군가가 구세주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꼭 있을 것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재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재물운이 바뀌어 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재물로 인해 공경에 처하거나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내나 여자 문제로 좀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2020년 12월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일날 겁살의 원진이고요. 그 다음에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겁살의 원진입니다. 이 겁살 기운은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시기다 정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따를 수 있고 실직이나 사업의 부침도 따르기 쉬운 그런 운세입니다. 자,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원진까지 하니까 손재수나 사기, 질병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관제수나 좌천 등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원진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감정골이 깊어져 가지고 관제수가 따르기도 쉬우니까 주변 사람들과 대인관계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일날입니다. 제살의 충이고요. 그 다음에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자, 26일도 제살의 충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서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부침도 따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통상 외부와 좀 단절되거나 억압을 받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그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당히 영리하고 인기영변에 능한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보시면은 충이 함께 합니다. 생각이 많고 갈등도 많은 시기라 가지고 갖가지 구설수나 관제수도 따르기 쉬운 그런 운세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상 유지를 목표로 수성의 기분으로 하루 차분히 보내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자동차 운전을 하더라도 딱지라도 긁기 쉬운 그런 운세니까 가급적 활동 반경 줄이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3일 날입니다. 천살의 육합이고요. 그 다음에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천살의 육합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천재지변과 같이 다소 좀 거역하기 힘든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기운으로 이렇게 천살 기운에서는 그 환경에 최대한 순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시기라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이나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좀 불리한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천살이 있는 이런 기운에서는 윗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일을 추진하면은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 또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육합이 함께 하니까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천살이 육합과 함께하는 이런 기운에서는 실속은 적지만은 횡조수가 따르기도 하고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일 날입니다. 지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에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지살의 삼합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조상의 음덕이 있는 그런 시기로 자신이 가진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지살 기운은 이동사이라 가지고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는 일이 생기기 쉬우나 보편적으로 현재보다 나은 환경이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이나 출장, 무역이나 유통업, 여행사 등의 일과 인연이 닿기도 쉽고요. 새로운 출발이나 활동 무대가 넓어지게 돼 가지고 하는 일이나 사업이 상당히 확장될 수 있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니까 학교 다닐 때의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에서의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동료 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환경을 한 단계 바꾸는 그런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7일날입니다. 망신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에 19일도 같은 망신살의 방합이고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역시 망신살의 방합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명예나 체면에 다소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운세이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좋은 운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물복이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망신살 기운에서는 선거나 시험 같은 다소 좀 그 어려운 고비를 좀 넘기고 그 평가를 기다리는 이런 운세에서는 상당히 좋은 운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나 선거에서 합격이나 당선의 영광도 생길 수 있겠고 취직이나 영전 같은 이런 기쁨도 따를 수 있는 좋은 운세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큰 시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8일 날입니다. 장성살의 자행이고요. 그 다음에 20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언제나 최고가 돼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이 중심적이고 또 멋대로 행동을 하는 그런 경향도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사회적으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나 특별한 프로젝트나 일을 추진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니 건강이나 하는 일에서 상당히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툼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기 쉬워 가지고 구설수나 금전 시비 이런 것들도 생기기 쉽고 더구나 건강 이상 등도 따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9일 날입니다. 반환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에 21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성진이나 명예상승 같은 좋은 기운도 포함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그 남들에게 좀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포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고, 더구나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살이 좋은 기운으로 다가올 때는 학생들은 성적 향상이나 진학에 성공할 수 있겠고, 사업가는 사업 확장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되고, 또 직장인 분들은 직장 생활에 영전이나 승진, 명예상승 같은 좋은 기운도 포함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12일 날입니다. 화개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에 24일도 역시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복부나 보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아니면 친구간에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다면은 이런 날 기회 가지고 화해를 삼는 그런 날로 삼을 수도 있겠고, 또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헤어진 친구나 연인과 재회를 할 때도 이런 날 잡으시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삼합이 함께 하니까 학교 다닐 때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사회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직장의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어 가지고 그런 복구나 보호전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0년 12월달 한 달 동안에 닭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12월달, 2020년 마지막 달이네요. 좋은 한 달, 좋은 한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